김재구 TV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로 만났죠. 그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기 전에 국민의힘 이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경전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공식적으로 당대당 대표가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버스에 시동을 걸기,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선 활동 전에 합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리고 저 이준석 당선 하루 만인 12일 날 그 상계동 한 카페에서 만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비공개로 만났었잖아요. 그때 만난 거는 좀 무게감이 다르죠. 두 사람의 희동 전 당명 교체라는 큰 걸림돌이 던져졌다고 하는데 안 대표 측에서 합당 전에 국민의힘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거 제안을 했다는 소식에 그 이준석 대표가 전날 뭐 나는 그런 거 전달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그냥 만만찮은 신경전이자 삽바싸움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두 사람은 이날 오늘 회동에서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가 본격화했음을 그런 알리는 신호탄으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공교롭게 그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는 그 옛날에 그 노원구에서 정치적 기반을 뭐 함께 이제 하다가 사실은 솔직히 그 이준석 당대표가 늘 졌죠. 안철수 대표가 항상 승리를 거뒀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이 두 사람이 합당에 성공을 한다면 삼국지의 도원 결의에 빗댄 노원 결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실 노원은 그 둘의 공통점이자 그 악연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노원구 상계동에서 자란 상계동 키즈다. 뭐 그러면서 노원 온국초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도 상계동에 거주 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상계동 출신의 상계동을 위한 상계동의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그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노원평 지역구를 출마를 했는데 첫 출마였던 20대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하죠. 상계동 정서를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도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상계동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패배를 했고 국회의원은 한 번도 아직까지 해본 경험이 없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것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십수년을 끌어왔는데 이번에 운 좋게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지금 뭐 찬반이 많아요. 정말 앞으로 젊은 세대에서 아마도 이제 대한민국을 정치계에 수뇌부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지금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달 지자체 선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호르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데 사실 그 2016년 당시에 20대 총선에서 이 대표가 안 대표와 맞붙었는데 그리고 낙선을 했고 그랬죠. 안 대표는 당선이 됐고, 반면에 안 대표는 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국민의힘 공동대표로서 20대 총선을 지휘해서 38석을 얻은 정치로 성공을 했어요. 누가? 안 대표는. 이 두 사람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둘의 악연이라면 이 악연이 이제 이때부터 싹을 튼 셈인데 그때부터 아마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두 사람이 또 감정적으로 부딪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서 노원평 지역구를 비워놨었죠. 이때 재보궐선거에서 이 대표가 나섰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안 대표하고 한솥밥을 먹던 이 대표가 단독으로 노원병 지역구 공천을 신청을 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인데, 그런데 당 공천 의원위에서 그 후보 확정을 석연찮은 이유로 보류를 하고 있었고, 또 안철수계 분류되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후보 신청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노원구에서 김근식 김근식이 신청했고
이준석 대표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그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는 손을 떼어라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감정은 진짜 아주 깊어만 가게 된 게 그때부터예요. 그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는 안 대표 측에 악감정을 계속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방송에서도 계속 안철수 까기로 쭉 이렇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에 참패를 하고 안 대표는 책임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독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쨌든 뭐 독일에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기자한테 들키고 막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고 이런 논란까지 일어났었는데 당시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계를 겨냥해가지고 참 엄청나게 저격을 했죠. 여러 경로로 당을 망치는 것으로 소문난 십상시 순화에서 당권파라고 화살을 날리기도 했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사석에서 안 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직을 그 박탈당한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그때는 좀 심하긴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 안 대표를 경영해가지고 X신 안철수 때문에 사람 둘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제 말썽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안철수가 대선 후보 될 때까지 주변에서 얼마나 도와주고 그랬겠어. 인간 수준이 안 되는 거거든. 이런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에서 근거 없는 욕설을 하고 비속어를 하고 명예훼손을 했다. 누가? 이준석 대표가. 이래서 이제 그 직위 해제까지 시켰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난 5년간 악연을 이어온 이준석과 안철수 대표에게 국민들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합당을 통한 노원 결의에 손을 맞잡을지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아니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또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빈 버스로 떠날지 두 사람이 같은 버스에 탑승할지 이제 양측의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두 분 안철수 대표, 이준석 대표 잘해가지고 3월 9일날 대통령 꼭 청와대에 입성시키십시오. 지금 계속 여기 탈선을 하거나 이러면 대한민국 망가집니다.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만 윤석열 총장을 가지고 그 뭐 저울질하고 뭐 버스 지나가면 안 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정해찬 그 평론가가 말한 게 기가 막힙니다. 이준석 대표가 버스 8월 말까지 기다리다 그냥 떠난다. 그러니까 그 말 참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니 버스에 손님이 안 타면 기사가 돈을 버나 망하는 거지. 그 기사는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정해찬 평론가가 아마 윤석열 총장 대변인 격으로 일을 할 텐데 아직은 대변인은 아니지만 앞으로 뭐 큰 일을 할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나이도 이제 30대도 안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정해찬 시사평론가. 이준석 당대표보다는 한참 어리죠. 요즘 대한민국에 20대 30대가 아주 열풍을 불고 있죠. 아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번 시사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